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PT 재석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족저근막염, 발바닥 아프신 분들, 이 발바닥 아프신 분들 보면은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얘기하는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좀 더 많고, 좁은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오래 서 있으신 분들이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 족저근막염이에요. 이 족저근막에 대한 이게 생기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원리를 보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족저근막염은 말 그대로 발바닥에 있는 근막에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왜 생기느냐? 이게 우리가 이게 사람이 일상적으로 걸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편히 잘 걷고 다니면은 족저근막염이 잘 안 생겨요. 근데 족저근막염이 주로 이제 서 있는 분들한테 오래 서 있는 좁은 공간에 서 있는 공간 있는 특히 약국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족저근막염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서 있으면서 몸을 살짝 숙여요. 서 있으면서 몸을 살짝 숙이면은 서 있다가 이게 발이에요. 서 있다가 몸을 살짝 숙이면은 이게 앞으로 쏠리죠. 그럼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얘가 종아리가 살짝 숙여지면은 얘가 넘어지지 않게 종아리 쪽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서 종아리 근육이 긴장됩니다. 종아리로 긴장되면은 우리 발가락을 잡는 근육들, 이 발바닥을 지나는 근육들은 대부분 뒤쪽에서부터 종아리 이렇게 오금 근처 또는 다리 쪽에서 여기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발바닥으로 끝나는 내전근, 안쪽에서 끝난다 해서 내전근, 그리고 밖에서 시작하는 외전근들이 섞여 있는데 이 바깥쪽에서 오는 근육들 중에 몇 개가 종아리랑 같이 굳어버려요. 종아리 근육과 같이 긴장돼서 같이 굳어버리면은 이거는 여기서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발바닥에서의 움직임이 많아지는데 이 발바닥의 움직임이 많아질 때 여기서 잡고 있는 이 발바닥 근육이 여러 개인데 이렇게 발바닥 근육이 여기 사이를 꽉 지나가요. 비벼져요. 비벼지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면서 조직이 손상을 받고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족저근막염. 그렇다면 이걸 해결하려면 그 원인도 같이 치료해줘야 돼요. 병원에 가면은 이 발바닥 족저근막염을 치료해주겠다고 해서 체외 충격파를 써요. 저희 병원에서도 체외 충격파를 합니다. 만성염증을 충격을 줘서 뭐 급성염증을 해겠다는 거죠. 그런데 체외 충격파를 백날 받아도 발바닥만 치료하면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원인도 제거해줘야 돼요. 어디? 종아리.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를 같이 족저근막염에서 종아리를 같이 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준비물은 폼롤러. 족저근막에 대해서 다 할 거예요. 풀고 강화시키고 다 할 겁니다. 폼롤러가 있는 게 좋아요. 먼저 우선 종아리가 발바닥이 아프다고 발바닥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종아리부터 풀어줘요. 이렇게 슬슬 저희가 폼롤러 사용법에서 종아리 풀었던 적이 있어요. 종아리랑 앞에 풀었던 적이 있는데 이쪽에 종아리를 먼저 다 풀어줘야 됩니다. 종아리를 풀어주면은 족저근막염에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처럼 근육이 이렇게 제껴질 때, 사람이 걸을 때 근육, 발 밀 때 근육이 여기서 움직이는 거를 종아리 쪽에서 지나가는 근육들이 조금 더 많이 움직여줘요. 많이 움직여짐으로써 이쪽이 움직이니까 그러면은 발바닥이 덜 움직이겠죠. 그런 근육 길이에 대한 확보, 긴장성에 대한 이 확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종아리랑 이쪽의 근육을 장단지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지 염증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풀어줘요. 그냥 일단은 폼롤러로 쉬엄쉬엄 풀어줍니다. 근데 이때는 아킬레스건 이쪽 부분까지 다 풀어줘요.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킬레스 건염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킬레스 건염 이쪽에 있는 건 쪽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똑같아요. 마찰이 생기고 충격이 가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염증 생기는 거면은 얘도 여기를 풀어줌으로써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종아리 쪽에 다 풀어줍니다. 먼저 풀 거예요. 이렇게 마사지를 다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바닥도 풀어야겠죠. 발바닥은 주로 어떻게 푸느냐면은 서서 풀어요. 발바닥도 풀어요. 발바닥도 쭉쭉 풉니다. 이럴 때는 발바닥은 폼롤러도 괜찮은데 집에 골프공 있으면은 골프공이라든지 테니스볼은 좀 그렇고 골프공이 좋아요.
골프공 같은 걸로 같이 풀어도 돼요. 제 거는 좀 폼롤러인데 얘네들이 좀 소프트한 거라서 많이 이렇게 눌리지가 않는데,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심하신 분들은 이렇게만 해도 발바닥 자체가 좀 아파요. 예, 그리고 푸는 게 이 앞쪽에, 자, 앞 경골근 이쪽에 앞쪽에 다 풀어놔줘서 앞뒤로 풀어놔줘야지 예, 발목에 스트레스를 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에를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뒤를 다 풀었죠. 마사지 다음에는 스트레칭 할 거예요. 스트레칭, 전체적인 스트레칭부터 할 겁니다. 전체적인 스트레칭. 뭐 하나 잡고, 저는 이쪽 잡을게요. 한쪽 앞으로 하고 반대쪽을 뒤로 쭉 뻗어서 종아리 스트레칭. 그렇지. 슬슬슬 풀어줄 거예요. 종아리가 풀려야지 발바닥이 편해집니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근육의 길이도 확보해야 돼요. 저희 몸의 근육은 한 관절만 지나가는 근육보다는 두 관절을 지나는 투 조인트 머슬, 두 개의 관절을 지나가는 근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종아리 쪽 스트레칭 같이 해주시니까 이제는 좀 전에 무릎 피고 했죠. 이번엔 무릎을 접고 여기만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쭈그려 앉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쭈그려 앉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종아리가 짧아서 그러는데 쭈그려 앉기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발을 모아서 이쪽만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늘려주는 거는 발가락. 보시면은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이 발가락이 이렇게 안 제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발바닥의 근육 자체가 이미 긴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발가락이 스트레칭 안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손으로 해도 되는데 예, 체중으로 눌러주면은 훨씬 더 빠르겠죠. 손으로 할 때는 얘네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발가락에 스트레칭을 뒤로 해줘도 되는데 예,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체중으로 누르는 게 좀 더 편해요. 예, 그리고 이제는 앞에를 풀어줄 건데 앞에를 풀어주기에 스트레칭 하기에 앞서서 이 발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 여기 근육들을 풀어줄 거예요. 이 발가락에는 발가락 사이에 있는 내전근이라는 근육들이 있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사이사이, 발가락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다 풀어줘요. 이 뼈란 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뼈, 두 번째 뼈 사이에 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손으로 다 풀어주셔야 돼요. 병원에 오면은 치료사들이 풀어주지만 그래도 집에서 시간 날 때, 보통 뭐 직장인분들은 병원에 오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이 날지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퇴근해가지고 본인 발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이거 하기 전에 본 영상 이렇게 보시고 이거 보고 따라하기 전에 뭐죠? 저희 그거 있죠, 월풀 발 여기 조격하는 거, 그런 거 좀 하고 하시면은 따뜻하게 하시고 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지. 해서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을 이렇게 풀고 얘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뼈가 하나하나 다 움직여져요. 뼈가 하나하나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얘네들도 흔들어주면서 이 사이사이 골들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발가락을 이렇게 당겨줍니다. 어떻게? 아까 전에 이렇게 했죠. 이번엔 반대로 발가락을 전체적으로 쭉 늘려줘요. 늘려주고 다시 또 여기 사이 또 마사지. 저는 맨날 하니까 별로 안 아픈데 환자분들 이거 해주잖아요.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 이거 해주면은 막 소리 지르고 까무러쳐요. 진짜 엄청 아파요. 예, 해보세요. 진짜 많이 아파요. 이 발가락 사이 근육들이 발등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진짜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염증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앞에 놓고 무릎을 쭉 제껴줍니다. 저는 많이 올라가죠? 이렇게까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맨날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렇게만 해도 그냥 땡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있다가 그 다음에 이게 체중 줬다가 살살살살 올려놔요. 이거 해서 좀 하기 버티기가 어렵다, 본인이 의지가 좀 부족하다, 아픈 거 못 참는다면 앞에다 이렇게 뭐 대줘요. 네, 그리고 이렇게만 있어도 충분히 많이 땡겨요.
점점점 얘를 당겨오면 됩니다. 과하게 꺾일 필요까지는 없는데 꼼놀로 올라갈 정도까지는 꺾여도 괜찮아요. 여자분들은 좀 더 잘 꺾입니다. 남자분들은 좀 더 안 꺾이고 항상 감안하고 해주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방금 전에 이제 얘네들을 앞뒤를 다 늘려주고 마사지 해줬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강화 운동인데 첫 번째 강화 운동 뭐냐면은 발가락 사이사이들부터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근육들이 굳어있으면은 순환이 안 되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쓸 거예요. 빨래하듯이. 얘는 뭐죠? 세라밴드죠? 세라밴드. 원래 딴 데 강화할 때 우리 좀 이따 쓰려고 갖고 왔는데 얘를 발가락으로 잡아요. 이렇게 잡고 알파벳도 그려줍니다. 잡고 A, B, C 다시 내려놓고 그리고 스트레칭 해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근육을 쥐었다 폈다 앞뒤로 스트레칭 해주고 다시 발가락을 잡고 A, B, C, D 처음에 하기 힘들면은 얘를 들어서 그냥 옮겨만 놔요. 여기다가 놓고 들어서 여기다가 놓고 해서 발가락을 꽉 쥐었다가 쫙 폈다 하는 건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무조건 미션을 줘야 돼요. 예, 저희는 태스크를 줘야지 태스크를 주고 치료를 해야지 빨리 됩니다. 우리가 뭔가 태스크, 일거리가 생기면은 우리는 의식적으로 좀 더 강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자꾸 A, B, C, D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트레칭 해주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얘를 꽉 잡아서 발에 쥐가 날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스트레칭 해주고 강화시키고 해서 발가락 사이사이 근육들을 사용해 주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족저근막염은 좀 아니고 애매한 분들이 있어. 어떤 분들이냐면은 이 발에서 이쪽 안쪽 부위가 아픈 거야. 그러면서 발이 저리기도 하고 좀 시큰시큰거리기도 하고. 예, 뭐냐면은 발목 터널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발목 터널 증후군. 이쪽에 뼈랑 뼈, 아킬레스건과 이 복사뼈 사이에 있는 이쪽 통로에서 신경이 눌리는 증상.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여기 주위도 다 풀어주는 게 좋아요. 아치 올라간 부분 있죠. 엄지발가락 뼈 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손으로 다 여기는 손으로 직접 마사지 해주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본인이 그 결을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손으로 직접 다 풀어주고 하면서 이렇게 풀어주고 강화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발가락 근육 자체를 쓰기 위해서 얘를 쓰고 그 다음에는 종아리를 강화시킵니다. 쪼그려 앉아가지고 쭉쭉쭉 옳지. 예,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하나 둘 올라가다가 이제는 씁니다. 서서 슬슬 옳지. 앞뒤로 슬슬 뒤로 쭉 앞으로 쭉 뒤로 쭉 앞으로 쭉 하다가 또 마사지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쓰는 거죠. 서가지고 균형 잡는 거예요. 처음 하는 분들은 어딘가를 잡고 하는 게 좋고요. 저같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여기 위에서 걸어 다니면서 발목을 강화시키면은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폭로로에서 뭐 걸어 다니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슬슬 움직이고 여기까지. 족저근막염은 본인이 셀프 치료하는 것도 좋지만 필요에 따라서 장기간 오래 걸린다 싶으면은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처에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약을 처방받아요. 거기서 아마 체해충격파도 보통 요즘에 다 있으니까 해줄 거예요. 체해충격파 받으시고 그리고 그런 거 하고 약을 받고 약 받은 다음에 집에서 이런 것들을 해주면은 생각보다 빨리 납니다. 병원에 좀 오시면은 보통 한 5회 정도? 5번 정도 와가지고 치료받으면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신 뭐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뭐 본인이 관리하고 잘 챙겨 먹고 운동한다는 전제하에. 그렇지만 집에서만 스스로 하더라도 많이 해결이 되는 질환이니까 여러분들도 따라하고서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조금 더 땡큐.